148년 역사 상장 폐지된 일본 도시바의 몰락에 대해 알아보자. 도시바의 창업자는 일본의 천재발명가로 불리는 다나카 이사시게, 그리고 일본 전기의 아버지 후지오카 이치스케입니다. 다나카는 증기선과 증기기관차, 대포 등을 만드는 다나카 제조소를 설립했고, 후지오카는 백열전구를 주로 만드는 하쿠네치샤를 세웠으며, 이 두 회사가 1939년 합병해 탄생한 것이 도시바입니다. 일본 최초의 전신설비 업체로 설립된 도시바는 원전, 철도, 반도체, 가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하여 세계적인 종합전기 제조사로 발전했습니다. 여담으로 혁신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바는 소니 창업자인 이부카 마사루도 도시바 입사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일화가 있습니다. 도시바는 1875년에 설립된 이후 전자 및 전기 기기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지요. 특히 반도체, 컴퓨터, 가전제품, 원자력 에너지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1985년 도시바는 세계 최초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하며 반도체 시장에서 큰 획을 그었습니다. 당시 플래시 메모리 기술은 스마트폰, 태블릿, USB 드라이브 등 다양한 기기의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았고, 도시바는 이를 통해 큰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또한 도시바는 노트북 시장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지요. 다이나북이라는 브랜드로 출시된 노트북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도시바는 모바일 컴퓨팅의 선두주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성공 뒤 점차 커지는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급변하는 기술 산업 속에서 도시바는 변화를 적절히 따라가지 못했으며, 내부 경영의 비효율성과 전략적 실책들이 누적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다이나북 브랜드 역시도 2020년 100% 샤프의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도시바의 첫 번째 몰락의 큰 원인은 경영의 문제입니다. 도시바 몰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경영진의 잘못된 결정과 내부 부패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2015년에 밝혀진 회계 부정 스캔들이었고, 도시바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과대 계산해 장부에 반영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기업의 재정 상태를 훨씬 안정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죠. 회계 부정은 경영진의 압박으로 인해 벌어졌으며, 이는 결국 도시바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일본 경제계는 전통적으로 기업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스캔들은 일본 사회와 글로벌 시장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주주들의 불신을 불러일으켰고, 기업의 이미지는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두 번째 몰락의 큰 원인은 원자력 사업의 실패입니다. 2006년 도시바는 미국의 원자력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면서 원자력, 에너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원자력 발전은 미래의 청정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도시바의 전략적 도박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따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일본 사회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세계적으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바의 원자력 사업은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게 되었고, 웨스팅하우스 인수는 도시바 역사상 가장 큰 실패로 남기되었습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로 건설 과정에서 예산 초과와 공기 지연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2017년에는 결국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도시바는 6천억 엔 이상의 손실을 입었으며, 이는 회사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바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발명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 잡는 데 큰 기여를 했던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 도시바는 반도체 자회사를 미국의 사모투자회사 베인캐피탈에 매각했으며, 이 밑거래는 도시바의 재정 상황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가장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반도체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이었으며, 도시바가 이를 포기한 것은 향후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네요. 또한 도시바는 전통적으로 가전제품, 반도체, 컴퓨터 분야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도시바는 새로운 시장에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애플,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면서
도시바는 모바일 기기 사업에서 점차 경쟁력을 상실해갔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도시바가 강세를 보였던 노트북과 디지털 카메라 등 기존 제품군의 수요를 대체했지만 도시바는 이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기존 사업에만 집착했으며 결국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하고 시장에서 점차 도태되어 갔지요. 시장에서 도태되어 간 원인에는 일본 특유의 기업 문화도 안목했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장기 고용과 수직적 조직 구조를 유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하지만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는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지는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도시바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내부적으로 변화에 대한 저항이 강했습니다. 특히 경영진은 신기술 도입이나 사업 구조 조정에 소극적이었고 이는 점차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도시바는 해외 시장에서의 의사결정도 느리고 로컬 경쟁자들에 비해 혁신적인 제품을 빠르게 출시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현재 도시바는 2018년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재기를 모색하고 있고 원자력, 가전제품과 같은 비효율적인 사업 부문을 축소하거나 매각하고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등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최근 도시바는 2023년 12월 자진 상장 폐지했습니다. JIP에 의해 2조 원에 인수되었고 새로운 경영 체제 아래 5년 후 재상장 추진을 목표로 사업 재편 등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에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전 직원의 약 6%인 최대 4,000명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시바의 몰락은 단순히 경영 실책이나 외부 환경 변화 때문만이 아니라 기업 문화, 기술 트렌드에 대한 대응 부족, 내부 부패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도시바의 경우 세계적으로 탄탄한 기업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다른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